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세포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봤죠. 그렇다면은 이런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소기관들이 있는데 어떤 소기관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핵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조와 기능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세포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포는 모든 생명체에서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원핵세포,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짜 핵을 가졌다. 그래서 진핵세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핵세포에는 진정세균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박테리아를 우리말로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핵세포를 가진 것에서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 균계, 동물계, 식물계 등이 진핵세포에 속하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 원핵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라드형, 막대형, 간균, 막대형균, 막대형 세균의 모습입니다. 세포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세포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원형질 막이라고 부릅니다. 즉 세포막이란 뜻이죠. 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이 박테리아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을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 애들도 가지고 있고요. 식물세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분들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바깥을 싸는 소위 피막, 많은 원핵세포 생물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젤리층과 같은 층이에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세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찍어놨죠. 오른쪽은 투가 전자현미경, 템이라고 그랬죠. 템. 사진이고 이거를 모식도로 나타낸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핵양체 그래가지고 진핵세포는 이 DNA와 같은 유전물질이 핵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핵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핵막이라고 하는 걸 둘러싼 걸로 별도로 가지질 않고 핵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DNA가 있는 지역으로 막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즉 막이 없다. 막이 없다. 즉 핵막 같은 것이 없다. 이게 가장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별하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염색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긴 운동기관으로 편모나 선모와 같은 이런 선모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 표면에 몇몇 원핵세포를 가진 생물의 표면에 존재하는 접촉성 구조로 선모라고 가느다랗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가진 게 있습니다. 이 세균은 바실러스균이라고 하는, 자, 원핵세포를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핵막이 없으니까 진정한 뭐가 없다? 핵이 없다. 막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막에 있는 세포 소기관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핵세포 생물에는 세균과 고세균이 있지만은 두 생물 영역은 일반적인 세포 구조가 같습니다. 자, 원핵세포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핵세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나가질 것입니다. 자, 세포를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입안의 구강상피세포와 같은 동물세포하고 양파 등에서 봤던 식물세포를 크게 나눠서 해보는데요. 이번 시간에 먼저 동물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이렇게 전체 세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울타리와 같은 뭐가 있다고? 원형질 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죠. 이 세포막 안에서 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이 있는데요. 핵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의 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핵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에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런 주름이 잡힌 구조가 있죠. 이걸 우리가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에는 이렇게 점점점 막 붙어 있는 게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보솜.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는 그러한 소포체, 이걸 우리가 이쪽이군요. 오밀조밀하다 할 때 그 조면 소포체, 영어로는 러프, 거칠거칠하다, 러프한 소포체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소포체, 그래서 리보솜이 없는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스무스, 매끈매끈한 활면 소포체, 윤활유할 때 활자입니다. 이런 소포체가 있고요. 물론 여기 보니까 편모가 있네요. 이 식물세포에는 없는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균이든 많은 세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이 있었고, 아까 소포체하고 이어지는 걸로 골지체, 사람 이름 골지에서 딴 겁니다.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는 게 우리가 리소좀이라고 하는, 이것도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세포 분열할 때 중심체가 나타난다, 뭐 이런 말 할 때 중심체. 그 다음에 프록시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미토콘드리아하고 기능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포도 어느 정도 뼈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포 골격에는 좀 두꺼운 관인 미세소관과 중간섬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그런 데 관여하는 미세섬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식물세포에 잘 안 보이는 걸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세포인데요. 아까 동물세포에서 봤던 뭐가 있어요? 핵이 여전히 있죠. 그 다음에 핵막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어져 있는 소포체, 이렇게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공장이 점점이 박혀 있는 걸 무슨 소포체? 조면 소포체. 그 다음에 리보솜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있고, 세포질 내에 흩어져 있는 자유로운 리보솜으로 크게 두 종류로 사실 나눕니다. 활면 소포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소포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골지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서 보기 힘든 걸로 액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생 생물에는 있지만은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엽록체가 있죠. 광합성 하면은 머릿속에 엽록체.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는 역시 동물세포에는 여기 세포막에 해당하는 원형질 막의 그 바깥쪽에 이러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게 큰 특징이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또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세포벽입니다. 물론 미토콘드리아 있겠죠. 프록시좀 있고, 그럼 다 했나요? 여기 세포 뼈대가 있군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걸로 이런 엽록체, 중심, 액포, 세포벽,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막, 요 정도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생은 아니니까 그것보단 더 많이 아셔야 되겠죠. 핵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세포의 유전자 라이브러리, 즉 유전자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핵세포의 핵은 대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내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적지만 다른 데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는 아주 적은 수지만은 유전자가 있을까?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핵에는 대부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평균 지름이 약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핵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핵공, 이런 말을 씁니다. 핵 안에는 이런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염색질이라고 하는 DNA와, 이 염색질이라는 DNA가 굉장히 중요하죠. DNA와 단백질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체라고 하면 됩니다. 염색된 염색질은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에 퍼진 덩어리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는 가는 염색사가 응축해서 뭐로 되죠? 그럴 거는 두꺼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염색체의 수는 사람마다 다른 생물들마다 다르죠. 우리 사람의 세포는 해간에 세포 한 개당 염색체를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몇 개? 46개. 즉 2n = 46 해가지고 한 종류가 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설거지 안 하면은 막 끼어드는 초파리 같은 경우는 몇 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면 2n = 8. 즉 그래서 4종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즉 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하지 않을 때 행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이 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인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빽빽히 염색된 과립들과 염색질 일부분에 붙어있는 섬유줄의 덩어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이 있고요. 인은 이제 그 리보솜, 여기서 이제 그 리보솜 RN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RNA 종류 중에 리보솜 RNA가 DNA에 있는 정보로부터 합성이 돼요. 인에서는 그러니까 리보솜 RNA를 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RNA와 복합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세포질로부터 들어온 단백질이 rRNA와 복합체를 이루어서 리보솜 대단위체,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리보솜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로 되어 있는데, 이 리보솜을 조립해가지고 핵공을 통해가지고, 여기 핵공, 인해서 이제 리보솜을 조립해서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핵을 둘러싼 막은 이렇게 바깥쪽 막과 안쪽 막,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내막과 외막에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누가? 핵막이. 막을 가지고 있는 막구조 중에서 이중막이 아닌 녀석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또 이중막인 녀석이 또 있어요. 이중막인 녀석은 3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다? 지금처럼 핵막이 있고, 또 뒤에서 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가 또 이중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DNA가,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막구조도 핵막도 이중막, 엽록체도 이중막,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 자,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핵막에는 이런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이 구멍을 조금 확대되면 이렇게 핵공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좀 상세하게 그려놓은 거죠. 이 구조가. 그리고 이 핵공 복합체는 각 핵공이 단백질 입자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단백질 입자거든요. 링을 이루고 있죠. 링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핵막층을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핵공 복합체도 역시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를 나타난 게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전자현미경 구조죠. 여기 보면은 안쪽 막이 있고, 이거 껍질 막이 벗겨진 상태죠. 이게 바깥쪽 막, 그러니까 내막과 외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점점점 있는 게 핵공이라는 거. 자, 염색질, 이 안에 염색질 좀 확대해 본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 알갱이처럼 보이는 녀석하고, 그죠? 그거를 또 싸고 있는 실처럼 보이는 녀석들로 되어 있다. 즉,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 나타나는 염색체 형태로 이 푸른색을 띠는 것이 뭐냐면은 그 DNA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띠는 녀석들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 복합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염색질이 그렇다. 자, 핵과 핵막, 유전자 도서관이라는 거 누가? 핵이. 자,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자, 리보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보솜. 자, 리보솜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단백질 합성 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보솜은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입니다. 결국 이제 단백질 합성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이다. 이 리보솜은 크게 두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E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소포체잖아요. 소포체. 그래서 소포체에 이렇게 붙어 있느냐, 소포체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있느냐 해서 자유 리보솜과 부착 리보솜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이건 이제 템으로 찍은 거죠. 소포체와 리보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기능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일이 있으니까 이 리보솜을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큰 단위체하고 작은 단위체로 두 단위체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리보솜은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로 분리되어 있는데 두 단위체가 결합을 해야 결합을 하면서 단백질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리보솜은 사실은 1950년대 중반 루마니아의 생물학자인 게오르그 에밀 팔라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관찰되었어요. 전자현미경으로. 사실 그래서 이 공로로 1974년에 이 리보솜을 관찰한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해요. 루마니아 생물학자가. 그 이후에 이제 리보솜이라는 이름은 1958년에 리처드 러버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물학자가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 이후에도 몇 사람이 그 리보솜의 기능과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3명이었는데 당시 뭐 아다 요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라마크리 신안이라고 하는 미국인과 그 다음에 스타이즈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바로 이제 리보솜의 스트럭처, 구조와 펑션, 기능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자, 일단 리보솜을 이 정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포체는 앞에서 잠깐 이름은 얘기했는데 앞에서 ER이라고 그랬잖아요. 엔도라는 말은 안에 있다는 뜻이고 프라즈미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막 구조라는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레티큘럼은 어떤 그 바디의 개념인데 한자로 작다, 그 다음에 뭘 싸고 있다, 쌀포자, 그러니까 뭘 싸고 있는 막으로 되어 있으면 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포 소기관의 하나고요. 모든 진핵 세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핵막은 이중막이라고 했잖아요. 내막과 바깥쪽이 외막인데 외막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핵막의 외막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물 모양으로. 이런 구조를 시스타나라고 하거든요. 시스타나가 그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포체는 단백질을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곳곳에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걸 만들어라 저걸 만들어라 하는 명령문이 DNA에서부터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 핵공을 통해서 여기 핵막에 연결된 소포체로 들어가서 여기서 명령에 의해서 리보솜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면은 여기에서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막의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막구조니까. 그래서 세포 밖으로 분비될 단백질, 예를 들자면은 소화효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스테로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막을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여기 소포체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뭐 단백질의 2차 구조를 형성한다거나. 자,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이제 현미경으로 본 건데, 이 그 소포체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작은 그물 모양이고, 여기도 그런 그물 모양이 요 한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 부분을. 근데 여기 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래만 알갱이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리보솜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리보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게 있고,
자유 리보솜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포체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 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다. 그래서 조면 소포체. 쉽게 얘기해서 거친 면 소포체다. 왜 거칠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거친 면 소포체하고 이 활자는 윤활유 할 때 활자가 매끄럽다. 리보솜이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끈면 소포체다 이렇게 크게 나눠요. 활면 소포체와 조면 소포체. 그 조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것들은 대개가 뭐냐면은 세포막이나 세포 소기관에 사용될 단백질,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단백질. 그래서 여기다가 분비 단백질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세포막을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진다. 자, 리보솜이 많이 부착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를 통해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골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돼요. 결국 조면 소포체는 골지체하고 협력해서 단백질의 표적을 정해서 단백질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골지체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주로 세포 형태에 따라 다양한 물질 대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요. 세포막의 인지질을 포함한 여러 지질이라든가 지방산, 호르몬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가 이제 지질의 재료로 지질의 한 종류니까. 그리고 지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독하고, 칼슘 이온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매끈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는 주로 간이라든가 간세포, 해독을 수행하는 간세포라든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러한 세포, 해독을 수행하는 그런 간세포, 그 다음 근육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매끈면 소포체하고 즉 활면 소포체와 거치면 소포체, 즉 조면 소포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아시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여기서 활면 소포체 중에서 근육에 있는 것만 따로 해서 근소포체 이렇게 얘기해요.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근소포체는 근육세포 중에서 가로무늬근이 있는 게 있어요. 가로무늬근에 있고 근수축 과정에서 칼슘 이온의 저장이라든가 방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소포체를 특별히 우리가 근소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여가지고 그죠? 네, 소포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모식도로 그려보면은요, 조면소포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리보솜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보솜에서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데, 단백질을 만드는 그 어떤 명령문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해가지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폴리펩티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폴리펩티드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기본 원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당분을 붙여서 당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은 이 안에서 조면소포체에서 이렇게 그 특정한 부분을 이걸 이렇게 옮겨놓고 이게 똑 잘라져요. 잘라져 가지고 수송소포, 자그마한 포가 되는 거, 쌀포자. 그러니까 트랜스포터라는 말인데, 트랜스포터, 소포 형태로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나간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르몬 분비라든가 할 때에 세포 안에서 호르몬이 지금부터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세포 막까지 얘네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분비 단백질인 거예요. 이런 걸 모식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소포체는 그 일종의 아까 리보솜이 단백질 조립 공장이다 그랬으면 소포체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분비 단백질, 지질 대사 뭐 해서 생합성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 소포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세포질 내부에 있는 작은 망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작은 소포로 이루어진 체라를 소포체인데 영어로는
엔도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엔도플라즈미, 그러니까 세포질 내부, 렉티큘럼, 요거는 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포체는 망으로 되어 있어서 생합성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이 운반하고 받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 골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포체가 여기가 핵이었고 여기가 소포체였고 연결되는 부분이 골지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골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건데 그러면은 소포체로부터 이동한 아까 수성소포가 소포체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여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요. 달라붙어요. 같은 막구조니까 달라붙은 다음에 여기서 운반한 걸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각종 뭐 역할들이 일어나겠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골지체로 이동해가지고 골지체에서는 생산, 저장, 분류 또는 수송을 담당하는 소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포체에서 생합성 공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그 가공 처리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소포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수정되고 분류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골지체로부터의 도착 장소고 그래서 이렇게 선적을 해가지고 골지체에서 수송소포가 떨어져 나와서 필요한 부분을 보내는 그래서 골지체를 운반하고 받는 장소다 이렇게 해요. 골지체는 기본적으로 납작한 빵덩어리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혀진 구조를 우리가 시스테나 이런 말로 시스테나라고 하거든요. 시스테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시스테나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세포는 많은 심지어는 수백 개의 시스테나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스테나의 막은 내부 공간을 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세포질 부분하고 격리되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막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소포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길거리 아무데나 가가지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죠. 일정한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골지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골지체에서는 마무리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포체의 산물들을 골지체 시스테나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는 거예요. 더 쪼개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조금 정리해보면, 자, 조면소포체에서 리보솜이 붙어 있어가지고 단백질을 조립해가지고 조면소포체 안에 가면 이 안에서, 소포체니까 생합성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예를 들어 가수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고 치면은, 이 수송소포에 실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골지체로 가가지고 이 안에서 다시 또 가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분해를 가수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소포를 이렇게 내보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먹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외부로부터 필요한 어떤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리소좀이 가수분해 효소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이 대부분 가수분해 효소니까 이 안에 붙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혹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손상된 소기관을 리소좀 내로 끌어들여요. 미토콘드리아가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포 안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얘네들 다시 분해해요. 분해해서 나중에 또 재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화 담당 소기관이다. 얘네도 역시 막구주로 되어 있고, 소화 담당 소기관, 이때 소화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소화의 의미가 분해잖아요, 분해. 그러니까 분해 담당 소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한데요. 리소솜이 가수분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은 손상된 세포를 자기 소화를 시킨다 이 뜻이잖아요. 만약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고 세포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아까 우리 술 먹으면 많은 활동을 하는 간이 있잖아요. 간세포는 매주 간에 있는 고분자 물질들의 절반을 재활용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소솜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질병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소위 테이삭스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이삭스병. 유전병인데요. 테이라는 사람하고 김태희는 아니고요. 테이라고 하는 의사하고 삭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서 한 건데요. 아까 지질분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이제 지질분해 효소가 있었잖아요. 지질합성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만드는 게, 소포체는 지질하고 관계가 돼 있고, 리보솜이 만든 것 중에 지질 분해 효소가 만들어서 이제 여기 골주체까지 왔어요. 골주체에서 달리 리소솜에 실려서 나왔는데, 지질 분해 효소가 없거나 활성화가 있는데도 자기 일을 안 해. 불활성화되면 뇌는 세포 내에 지질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 병이 테이삭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뇌세포에 지질이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몸을 잘 못 쓰거나 어눌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유전병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양한 유지 기능을 수행한 소기관으로 액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액포. 액포는 세포 내에 내막을 가지고 있는 내막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막과 같이 액포막은 선택적 수송을 해요.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하는 그런 선택적 투과성이 있는데 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포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그 세포가 식세포라고 해서 앞에 그림에서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식포를 형성하는 것을 앞에서 봤는데 많은 민물 원생 생물들은 세포 바깥으로 여분의 물을 펌프질해서 염분이라든가 다른 분자들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수축포, 이것도 액포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과 곰팡이에는 리소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포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성숙한 식물 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액포가 큰데 액포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중심 액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액포는 소포체나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더 작은 액포들이 합쳐져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심 액포 여기에 있는 수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수액이라고 하고요. 칼슘이라든가 염소 이온을 포함한 많은 무기이온의 중심 저장소 역할을 해요. 중심 액포는 식물 세포의 생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액포가 물을 흡수하면 식물 세포가 커져.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많이 늘리지 않고도 세포가 커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세포질, 여기에 세포질이 당연히 있겠죠. 세포 기질로 표현이 되어 있는 종종 액포와 세포막 사이 얇은 층으로 존재해요. 심지어는 크기가 큰 식물세포의 경우에 세포막 표면적대 세포질의 부피의 비가 적절한 생리작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큰 경우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게 식물세포니까 당연히 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세포벽이 있고, 여기는 엽록체를 나타낸 겁니다. 자, 액포는 가수분해 요소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소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포 안에서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잘라서 봤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기처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활면소포체와, 그 다음에 요거는 조면소포체 같네요. 그죠? 왜냐면 점점점 박혀있잖아요. 이렇게 조면소포체. 그래서 여기에 리보솜이 붙어 있음으로써 어떤 양분을,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서 소포체에서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분비 단백질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성소포로 내보내서 여기 어디로 간다? 골지체로 간다. 골지체에서 수성소포가 때로는 원형을 막하고 융합해서 필요한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리소솜과 같이 세포 안에서 자기 소화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녀석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 막계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에 붙어야만 이 내용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막들 자체가 서로 융합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의 내막계가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다. 하나하나가 분절적으로 된다면 살 수가 없겠죠? 세포의 소기관들은 이렇게 서로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